자, 톰슨의 음극선 실험 결과를 나타낸 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톰슨은 실험을 3개를 해. 잘 봐. 이 첫 번째 실험은 음극선에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긴다고 그래.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림자가 생기면 이 음극선에 직진성이 있다라는 걸 추론하라고. 알았지? 두 번째, 바람개비가 움직인다는 건 말이야. 바람개고 회전한다는 건 이 음극선이 질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질량을 갖는 물질만이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운동량이라 하거든. 다음, 음극선 쪽으로 휘어진다. 양극 쪽으로. 음극선이 양극 쪽으로 휘어진다. 그러면 음전하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음전하를 갖게 된 말이다. 이게 지금 전기장이잖아. 그럼 어디에서도 휘어져? 자기장에서도 휘어진단다. 알았니? 자기장, N극, S극이 있는 자기장에서도 얘가 휘어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알겠어? 그러면 이건 맞는 말이지. 이거 틀리면 안 돼, 절대. 그 다음에 질량 맞는 말이고, 음전하를 떠야 양극으로 휘겠지. 그지?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겠다. 이런 얘기야. 알았죠? 다음 문제. 자, 이게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돼. 왜 그러냐? 일단은 얘들이 킬로그램당, 1kg당 이만큼의 질량을 잡았을 때 전하량이 이렇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과연 이게 뭐냐? 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람으로. 알았어? 이게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인 거지. 근데 이걸 뭘로? 킬로로 바꾸다 보니까 마이너스 3승이 더 커진 거다라고 보면 돼. 알았지? 괜히 저거 안 배운 건데 이러지 말고. 결국 뭐냐? 이거는 얘의 질량이야. 그럼 끝에 요거 5 있는 거. 알겠어? 이건 뭐냐? 중성자 한 개 질량이야. 그래서 우리는 봐. 얘와 얘를 상대값으로 그냥 이렇게 줄여서 쓴다 했잖아. 1대1로 이렇게. 알겠어? 근데 저걸 낸 게 아니잖아. 이 문제는 얘는 무시하고 질량수는 원자들의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과 같다라고 할 때 저걸 쓰는 거고 지금은 얘야. 전기장적인 입장. 무슨 말이냐? 원자는 말이다. 양성자의 전하와 전자의 전하가 동일해. 전기적으로 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장 입장에서는 요 두 개의 의미가 뭐냐면 원자 입장에서는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됨을 의미해. 전자수가 참.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수가 같아야 됨을 의미하거든. 그러면 일단 봐. 여기 설명을 쭉 보자. 원자는 가와 다의 개수가 같아야 돼. 전기적으로. 이렇게. 두 번째, 질량의 대부분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차지하는 건 맞는 말이야. 다음, 세 번째. 자, 이게 좀 어려웠고, 이게 좀 어려웠을 거야. 이 두 개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봐봐. 핵전하량이 이거라고 썼던 건, 이건 양성자의 수가 원자 번호임을 알아야 돼. 양성자의 숫자가 원자 번호야.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소 1번 있지. 이게 양성자의 숫자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양성자 수가 1번 수소는 한 개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 전하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이거라는 뜻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 2번 헬륨은 두 개라는 뜻이야. 2를 곱해봐.
이거라는 뜻이고, 이해갔어, 지금? 요거에 두 개니까. 근데 3번, 4번, 5번 안 내, 시험에. 다 어디를 내냐면 쭉 내려가 봐. 10번 네온을 가봐. 10번이야. 그럼 이 숫자에 10만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 값이 어떻게 돼? 얘를 중심으로 내, 시험에.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롱인 거지. 이것 값에, 봐. 이것 값에 이 값이 몇 배야? 10배 크잖아. 그래서 10번인 거야. 그래서 10번. 이해 갔어? 그러면 11번을 어떻게 구하느냐? 11번은 이 11번이잖아. 여기다가 11을 곱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 끝자리를 10의 마이너스 18승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지? 기잖아. 19승을 마이너스 18승으로 바꾸면 0. 이 소점이 앞으로 가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다가 더해봐. 이렇게 더해봐. 어차피 D는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18승이니까 그러면 몇 번이 될까? 전화량이 몇이 될까? 1.7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2번은 뭐를 더하면 돼? 얘를 더하면 되잖아. 요게 마이너스 18승으로 바뀌면 이거 0.3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0.32를 더해봐. 1.92.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야. 이제 빼봐. 그럼 누가 나와? 9번이 나오겠지, 9번. 0.16을 빼봐. 그럼 뭐 나올까? 넘기니까 1.44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얘가 9번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는 거야. 생각해봐. 10번은 1.6 곱하기 10의 말 18승 9년. 그보다 작잖아. 그럼 9번이지. 그게 어린 값을 잡는 요령이야. 알겠어? 그럼 저기서 0.32를 빼게 되면 이제 이건 8번이 되는 거야. 그지? 요게 중요한 거야. 얘하고 얘 1, 2 요거를 더하냐 빼냐. 그럼 반대로 20번은 얼마일까? 쭉 내려와서 20번 칼슘은 여기까지 우리 시험범위니까 20 그러면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풀릉이 될 거고 19번은 이렇게 되잖아. 얼마 빼면 돼? 19번 칼륨은 전화량 0.16을 여기서 빼면 돼. 그지? 그럼 얼마 나올까? 3.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풀릉이 되겠지? 여기 있잖아. 바로 하나 더하고 하나 뺀 값만 나온다는 시험에. 얘 그래서 19번이야. 이렇게. 자, 그렇다면 10개인 원자는 자, 양성자가 9개고 중성자가 10개니까 질량수가 19 맞잖아. 플로린. 이렇게. 그 다음 봐봐. 원자 핵의 전하는 양성자의 숫자가 19번인 거 알았어. 양성자가 19개 있구나. 근데 전하의 전하량이 이건 무슨 얘기냐? 원자핵의 전하량이 이거고 전자 전하량이 저거라는 거 마이너스 2.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롱. 요건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칼륨은 18번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거든. 이게 이제 통과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인데 기억해? 18번을 따라가면 여기서 0.8 여기서 그냥 0.32를 빼도 되고 그럼 18번이 되잖아. 여기다 0.16 한 번 더 빼면 되잖아. 0.16을 한 번 더 빼면 얘는 2점대가 되고 그지? 9에서 1 빼면 8 10에서 4 빼면 저거 떨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0.16 10에서 6 빼서 4 더하면 요게 되겠네. 아, 이거 이건 전자 18개의 전하량이야. 전자 18개의 전하량. 그러니까 플러스 19 마이너스 18 그래서 K 플러스 이온이 된다.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 내지 두 개 뺀 것만 여러분들이 계산할 줄 알면 되는 거지. 다섯 번째, 가의 개수나 다의 개수가 증가 또는, 여기 조심해라. 이쪽 2단원 화학은 무조건 뭐의 학문이냐 그러면 전자의 학문이야. 어떤 이론을 내가 막 얘기할 때 니들이 막 듣고 뭐지 저 내용이? 라고 할 때 주체는 무조건 전자다. 알았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온이 되는 원리는 얘의 움직임이지 절대 얘는 움직이지 않아. 양성자는. 알겠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게 틀린 답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예요. 자, 3번.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여러분 내신에서 단순함기. 이거 방사선이잖아요. 근데 누구냐 그러면 얘입니다. 헬륨의 원자 핵이요. 무슨 전화 띄었어요? 양전화 띄었잖아요. 러더포드가 왜 양전화 띈 알파선을 썼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골트슈타인이 발견한 양전하를 띤 입자가 중심에 모여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쏜 거예요. 맞으면 이렇게 휘어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진짜 이렇게 휘어지는 것도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래요. 직진. 대부분이. 맞죠? 이거 튀어나오는 거 거의 없어요. 정말로. 한두 개 있을까 말까죠.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휘거나 튕겨 나왔다. 모두 뚫고 지나갔어. 일반적으로 모두 뚫고 지나갔어. 그래서 러더포드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한 거야. 전자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우리가 공기 중을 걸어 다니듯이 알파 입자 정도의 저 정도 질량을 가진 애들은 전자를 그냥 건드리지 뭐예요. 전자가 어떤 경로를 바꾸지도 못합니다. 슉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 알파 입자가 휘거나 튕겼다는 건 얘보다도 질량이 훨씬 큰, 그리고 이게 극히 일부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피가 매우 작다는 얘기죠. 질량은 매우 큰 핵이 있다. 이런 개념이죠. 자, 매우 놀랐다. 그리고 이렇게 종이에 대포를 쐈는데 튀어나온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입자 누굽니까? 핵이요, 핵. 그럼 전자하고 반대전화 띄었죠, 양전화. 그래서 알파 입자 쏜 거 아니에요. 걔를 확인하려고. 그리고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를 당연히 밀어내겠죠. 청력이 작용하죠. 자기 자신이 플러스를 띄었으니까. 알았어요?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러더포드조차도 이 실험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도 원자량은 측정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전자의 전하와 그 양전하의 전하가 같다고 친다면 이상하게 양성자의 숫자보다 2배의 숫자의 원자량이 측정이 되는 거야. 지금이야 니들이 나머지가 중성자인 걸 알았지만 그때 당시엔 뭐가 있는지 몰랐단 말이야. 그 체드윅이 베릴륨을 가지고 알파선을 쏘음으로 인해서 발견한 거죠. 중성자를. 정답은 5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 자, 두 가지 이온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온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세트 1, 세트 2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여러분, 세트 1이 누구 전자 배치 따라가는 거야? 10개 따라가는 거지. 몇 개 있었냐? 6개 있었던 거 기억해? 2주기 비금속 7번, 8번, 9번 있었고요. 3주기에 누구 있었어? 11번, 12번, 13번 있었죠. 여러분, 이 단어는 이 6개 배제하고 생각했다면 다 틀려요, 여러분들. 다 여기서만 나와요, 시험. 알았죠? 이런 애들을 세트 1이라 해요. 위에 있는 애들은 쫓아가다 보니까 10개를 쫓아가다 보니까 음이온이 되고요. 10개를 쫓다 보니까 얘는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양이온. 이런 애들 금속, 비금속이라 불러요. 그럼 세트 2는 또 누가 있었어요? 18번 아르곤을 따라가는 애들이 있었죠. 그게 15번인 16번 황, 17번 염소가 있었고, 금속은 2개밖에 없죠. 우리는 20번까지밖에 안 배우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전하를 쫓아가려면, 마이너스 18을 쫓아가려면 음이온이 돼서 비금속이고, 얘들은
전자를 이뤄서 금속이다. 그럼 봐봐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란 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유는요. 요 숫자하고 요 숫자를 명심하십시오. 니들이 배운 금속은, 비금속은 다 10 아니면 18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더한 거 빼고 잘 봐요. 12가 뜬다는 건 절대 전자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전자는 10 아니면 18이 떠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자는 죽어도 아니면 이거 양성자 아니면 중성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트륨이 11번이라는 걸 알았다면 얘는 무조건 중성자가 금방 된 거고 그걸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죠. 이 값에다가 니은을 더했는데 이게 나왔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기억이 전자가 아니라면 양성자, 중성자 중에 하나인데 양성자, 중성자 중에 하나하고 뭐 양성자가 더해지면 얘가 떠야 돼요. 23, 7이 떠야 돼요. 질량수가. 안 떴죠. 그럼 무슨 얘기야? 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에다가 22가 되려면 얘가 12니까 기억이 얘는 10이 되어서 아 이거 전자구나라고 눈치를 채야 돼요. 10개니까. 확인. 리튬은 저기에 저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은 뭐인 줄 알았어요? 얘가 양성자는 아닌 거 알았죠? 왜? 10이라면 전자를 하나 잃은 거예요. Na 플러스라. 그럼 얘 11번이란 얘기거든요. 왜? 원자일 때 양성자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누구다? 중성자구나 라고 알아내는 거죠. 중성자구나. 알았죠? 10이라는 이게 전자라고 알아들면 전자가 10개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양성자가 몇 개가 있어야 합이 이게 되겠느냐는 거죠. 이거 11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번이구나. 그렇다면 여기도 역시 중성자와 뭐의 합이다? 전자인데 3번 리튬은 말입니다. 3번 리튬은 2번을 따라가요. 헬륨을. 그러면 얘가 2라는 얘기고 더불어 얘가 4라는 얘기예요. 4. 이렇게. 중성자죠. 원자번호는 3번인데. 그 기억은 중성자고요. 리튬의 니은은 2입니다. 전자는 2, 10, 18 이외에는 안 쫓아가요. 여러분들 묻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니은분의 질량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자수분의 질량수. 얘는 전자수분의 질량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3, 얘는 3.5니까 얘가 큰 거 맞죠? 이렇게. 이게 수특에 나온 니들 문제야. 알았냐? 됐습니다. 기억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세 가지 원자 또는 이온. 여러분, 얘는 이온이고, 요거 하나가 원자네요. Y 하나가. 보이죠? X는 플러스 1가. 얘는 마이너스 1가입니다. 몇 쪽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이렇게 숫자로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일단 여러분, 3이 뜬, 4가 뜬, 5가 뜬. 이해가요? 이거 전자수 아니에요. 전자수는 10 아니면 18 혹은 2가 떠야 돼요. 18족 전자 배치. 그러니까 얘들은 무조건 전자가 아니고 얘가 전자라는 거죠. 얘를 숨겨놔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숨기고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얘는 5가 있고 4가 있고 3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전자가 아니고 얘가 전자다. 그럼 A, B는 있잖아요? 2 아니면 10 아니면 18이에요, 여러분들. A, B는. 근데 A, B가 서로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2, 10이거나 뭐 10, 18이거나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 3, 4가 떴고 5가 떴습니다. 그리고 10이 떴고요. 이게 힌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온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성자이면 돼요? 안 되죠. 양성자랑 전자가 같으면 이온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중성자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다? 양성자다. 알겠어요?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자, 이것들을 찾아가려면 이제 양성자가 4번 여기 떴잖아요. 그러면 전자도 4가 돼야죠. 이온이 아니니까 Y는. 이온이 아니잖아요. 다시요. 양성자가 3이에요. 근데 플러스 1가잖아. 전자 2개 있어야죠. 그럼 플러스 1가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찾았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A니까 얼마겠어요?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7짜리예요. 3번 7짜리 플러스 1가 리튬이란 뜻이고요. 얘는 4번 베릴륨이죠. Y 값은 9겠네요. 9 질량수는 9. 그렇다면이에요. 여러분 Z-예요. 마이너스 10이고요. 그러면 얼마야 돼요? 9이어야 되겠죠. 플러스 9이어야 합쳐서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얘는 9번 G19짜리 마이너스 1가짜리. 그래서 A 플러스 B 2, 4, 9,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았습니까? 이런 걸 이제 경우의 수 문제라고 하죠. 다음. 자, 6번. 이런 문제가 만약에 누적이 되는 학교가 있다. 아니면 1, 2단원을 모두 본다 그러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1단원과 통합된 문제인데 여기서 일단 여러분 산소가 18짜리도 있고요. 18짜리도 있고 그리고 16짜리도 있다. 얘들은 뭔 차이다? 동위원소 차이예요. 동위원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자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표를 줘요. 이게 힌트예요, 여러분. 이게 힌트. 알았니? 이런 분수값 주거나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풀면 돼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가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는 가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이런 애가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N2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번호가 7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놓는다? 일단 양성자를 쓸 수 있어. 양성자의 수. 저게 몰입니다. 몰. 얘가 A몰이 있대잖아요. A몰이 있대잖아요. 그죠? 근데 N2 안에는 노란색의 합이 14거든. 이만큼 있는 거예요. 양성자 수가. 14A. 이해 갔어요? 그러면 14에서 7 빼보세요. 7 나오죠? 중성자수가 7. 그럼 중성자의 모수도 얼마라는 거지? 얘도 역시 이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 원자 번호의 2배수의 질량수를 갖는 애들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똑같아요. 알았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18짜리.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18짜리 산소가 2개인데 얘는 원자 번호가 8번이에요. 그래서 8번. 자, 복분을 줘서 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분석하기라고. 팩트입니다. 7번, 8번 외우세요. 근데 얘가 몇 몰 있었나요? 비몰 있잖아. 비몰. 전체. 일단 양성자 수가 16A가 16B가예요. 16B 이렇게. 그죠? 88 합해서. 그 다음에 각각 중성자가 10 나오잖아. 20B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 중성자의 보수는 14A 플러스 20B고요. 양성자는 14A 플러스 16B예요. 이렇게. 맞죠? 자기가 좀 간단한 식을 원한다. 여러분이 약분해도 되죠. 뭐로 약분할까? 2로 약분해보자. 2로 약분해. 약분되죠, 이것도. 이거 7로 약분되고요. 8로 약분되고 10으로 약분될 겁니다. 이게 22분의 19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얘를 대각선으로 곱하면 22 곱하기 7 얼마입니까? 27이 14, 27이 14 얼마예요? 154.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8, 28에 16, 28에 16 176A 맞죠? 이것은
저거 곱하면 7, 9, 63, 7, 1, 7, 133, A 플러스 얘는 190 B가 되어서 얘를 넘겨볼까요? 자, 133A에다가 153에서 133 빼봐요. 21A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빼보면 14A가 떨어지겠죠. 약분을 해봅시다. 7로 약분하면 3, 2. 그래서 A는 2가 나와야 되고 B는 3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A가 몇 몰이다? A가 사실 2몰이고 3몰이므로 얘가 3몰이고 2몰인 거죠. 이러면 나에 들어있는 했으니까 나를 찾으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자, 3몰에 앞에 거다란 3몰이 있고요. 15짜리 N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 얘는 번호는 똑같아요. 7번이에요. 정리원소니까. 그럼 얘의 양성자의 숫자 한번 따져볼까요? 양성자 숫자 14 곱하기 3 얼마예요? 42죠? 그죠? 14 곱하기 3 다음 중성자는요 15에서 7 빼면 8이거든 16이야 16 곱하기 3 48이죠? 요렇게 다음에 앞에 2몰짜리 16이 있는데 얘들이 다 8번이거든 원자 보로의 돌배수의 질량수냐? 그럼 양성자는 수항값이 그대로 얘야 이해갔지? 그래서 8, 8, 16에 2 하면 32 얘도 32 중성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양성, 중성자의 합은 이건 얼마 나오고 80 나오죠 80 분의 1 요거의 합은 74 2로 나눠볼까 40분의 2, 3은요 24 이렇게 알겠어요?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아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가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런 문제 여러분 4시간에 딱 나오죠? 풀 수 있을 때 뒤로 넘기세요. 두 번째 스텝에서 푸셔야 됩니다. 이거 시간 다 뺏기면요. 뒤에 쉬운 문제를 놓칠 수 있어요. 당황스러워. 그래서 힘 빼지 말고 이런 유형의 문제 나오면 풀 수 있다 할지라도 뒤로 넘기고 쉬운 거부터 빨리 푸세요. 알았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3점짜리 문제거든요. 수특에 나온 3점짜리 문제. 하지만 선생님이 이걸 왜 선택했을까요?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게 되면 대박이고요. 우리가 그대로 배웠던 걸 활용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나오면 이거 반드시 이용하라고. 이거 반드시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뭐냐, 여러분.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반응 전과 후가 질량 누가 더 커요? 똑같다는 거죠. 우리 그걸 이용했어요, 여러분. 질량 보존해봅시다. 이렇게 질량이 떠있잖아. 그럼 머릿속에 이건 기억해야 돼. 질량은 어떻게 다 보존된다. 질량은 무조건 보존된다.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뜨잖아. I가 다예요. 밀도 B는 전과 후의 밀도 B는 몰수 B. 다시 말하면 7분의 5가 몰수비예요. 이게 왜 그런지 풀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저 데이터를 한 번에 확 넘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주니까 여러분들 꼭 보자. 실험 완을 한번 볼게요. 실험 완. 식이 있어. 상체는 표시 안 할게. 다 기체니까. 이렇게 됐네. 식을 새겨놨어. 걱정하지 말고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 A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람으로 붙여 이렇게. B도 이렇게 붙여. 이게 없었어. 그럼 반응 전의 질량이 10g인 거야. 알았니? 이게 반응 전의 질량이라고. 그럼 얘들이 반응을 할 거라고. 몇 대 몇 대 몇으로? 이건 질량비고 이건 개수비 또는 몰수비란 말이야. 자연수야. C는 무조건 자연수. 자, 반응 후. 이걸 잘 봐. 4분의 1이야. C를 이렇게 쓰는 거야. 저 분수 그대로 써. 그 다음에 1g이거든. 저 1g을 A 밑에 놓을 거냐, B 밑에 놓을 거냐. 이게 찬스야. 잘 지켜봐. 알았어? 내가 이거 잘 지켜보죠.
지가 끄떡거리냐. 내가 끄떡거려야지. 네가 왜 나한테 끄떡거리고. 잘 봐. 이 문제 자체를 니네가 보면 나중에 너희들이 논리적 사고하는데 도움이 된다니까. 수학 같은 거 풀 때. 항상 너희들 풀 때 유념해라. 분수가 떨어지고 잘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오면 너희 계산 잘못한 거다. 간단하게 나온다 원래. 알았어? 지금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얘인지 얘인지 지금 몰라. 알겠어? 지금 니들이 아무거나 나와. 그럼 어떤 거야? 원래 1g 누가 남는다고 쏠 거야. 너. 누가 모두 반응했다고 쏠 거야. 너. 기분이야. 아무거나 놔봐. 그래서 어디 아무나 A, B 중에 B 좋아. 얘가 남았다. 아, 자기 판단이라니까. 그리고 판단을 해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 이게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놓고 보는 거야. 아, 얘는 이렇게 반응했다 라고 한다면 니들은 잘 봐. 이게 뭘이야. 이게 개수비면서 반응하는 개수비면서 분자수비잖아. 이게 분자들의 비면서 무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물이다라고 생각하고 풀어. 이게 1몰이 1g인 거야. 알았어? 그럼 얘가 몇 몰짜리라고? 아, 내가 이렇게 쓰는 거야. 1몰. 그런데 3g이 1g 되려면 몇 g 반응해? 2g 반응해야지, 이렇게. 맞지? 그렇잖아. 자, 그럼 얘 몇 g이 돼야 돼? 9g이 돼야 돼.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됐지? 아, 그런데 이게 틀렸어. 틀렸을까? 이걸 안 맞췄잖아. 잘 봐. 이거 합이 몇 g이야? 10g. 얘도 10을 맞춰야지.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얘는 뭐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해가지? 그래 10g이 되잖아. 그러면 얘가 몇 g 반응한 거야? 1g. 그래서 얘는 몇 g이냐? 1g. 그래서 맞아 떨어졌어. 그럼 너희들은 뭘 할 수 있냐? 잘 봐. 1g이 몇 몰이다? 2몰이다. 7g이 1몰에서 얘는 1몰인데 얘는 1g이 2몰이야. 그럼 3g은 6몰이야. 이렇게. 알았냐? 그러면 이게 힌트라고. 잘 봐봐. 반응 전에 부피가 있을 거야. 반응 전에 부피. 그리고 반응 전에 질량이 있을 거고. 그리고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 아니야? 근데 질량은 반응 전에도 10g, 반응 후에도 10g이었던 거야. 그럼 부피가 얼마냐? 부피가 얼마 이거야? 5대 7이 되냐고. 이게 5대 7이 되냐는 거야. 분수니까 아 얘가 7이고 얘가 5 이어야 되는 거야. 부피가. 근데 부피가 거기가 뭐라고 했어? 몰이라고 했잖아. 부피가 몰이야. 우리가 배웠던. 그러면 7몰이 나와야 돼. 7몰이. 7몰 나왔어. 그러면 몇 몰 나와야 돼? 5몰이 나와야 돼. 근데 2g은 1g은 2몰 나왔으니까 얘는 4몰이거든. 그럼 몇 몰짜리란 얘기야? 아, 이게 1몰짜리야. 얘가 1몰짜리야. 1대 1대 1이야. 이거 C는 1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경표가 지금 잘 잡은 거야. 잘 잡은 거라고, 이게 지금. 만약 얘가 남았다고 치잖아? 그럼 6g이 1몰이 되는 거야. 그럼 7g, 6분의 7몰. 와, 분수 나오잖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넘어가야 돼. 이게 출제자들이 원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분순에서 푸는 건 저 사설모구나 그렇고 딱 떨어져 이렇게. 자, 그걸 가지고 실험 풀고 가봐. 지금 이 자료를 갖고 푸는 거야. 반응 전에 얘가 24g 있어. 얘가 4g 있고. 자, 그러면 얘들이 몇 대 몇 대 배수로? 1대 2대 1로 반응한다는 얘기지. 계수 찾고. 근데 우리 7g 1몰이면 24g은 3몰이겠죠. 아, 부끄럽네. 24, 21. 3몰 맞죠?
이게 몇 몰일까요? 봐봐요. 3g이 6몰이에요. 1g이 2몰이면 4g은 당연히 8몰이겠죠. 8몰. 이제 부피는 11몰인 거예요. 부피는 11. 몰이 부피니까. 질량은 몇 g이고요? 25g이 되잖아요. 질량 25. 자, 반응 후 C질량 24g이에요. 24g. 자, 이러면 누가 모두 반응했겠냐는 거예요. 자, 7대1로 반응하잖아. 질량끼는. 그럼 얘가 모두 반응해야 얘가 모두 1인데 이건 7점 21g이 반응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개 물질은 얘란 말이야. 얘가 모두 반응했어. 7이 21로 새로 가졌지? 얘 몇 그램 반응해? 3g 반응해서 얘가 24g이 나오게 되는 거지. 24g 나왔어. 근데 8g이 1몰이다? 24g 몇 몰일까? 3몰이야 이거 3몰. 여기서 잡아놨으니까. 그리고 얘는 다 반응했어요. 얘가 지금 1g 남았거든? 1g 몇 몰이라고? 1g 1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몰을 적어 이렇게. 그럼 얘들의 부피는 몰수니까 얘가 오는 거야. 근데 질량은 그대로 25g인 거지. 다시 말해서 얘는 필요 없다는 거 질량을 보자면 되니까. 그래서 반응 전 기체 밀도분의 반응 후 전체 기체 밀도는 11분의 1 대 5분의 1. 다시 말해서 5분의 11이 되는 것 같은 이렇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밀도가 나오면 쫄지 말고 풀어보라. 알았냐? 이런 거 한 번만 풀어보면 질량, 그 다음에 몰수 부피량 관계를 한 번에 다 찾아볼 수 있어. 알았지? 자기가 머리를 써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풀어봐. 알았어요? 외워서라도. 우리가 이 동위원소를 배우거든. 수능에 한 문제가 출제돼. 어떤 식으로 출제되느냐? 유형은 딱 두 가지거든. 정확히 말하면 세 종류 정도 된다. 첫 번째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수 있지. 우리가 아까 풀어봤던 거. 그러니까 전자수, 양성자수, 그 다음에 중성자수. 응용이 된 문제가 요 두 개 합친 질량수까지 나오겠지. 요거 비교하는 문제 아까 우리가 풀어봤던 거. 두 번째 유형이 동위원소에 대한 문제야.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통해서 물질의 확률을 묻든가 이 속에 양성자수, 중성자수, 비를 묻던가 이래.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거고. 세 번째, 이것도 오늘 풀어봤지. 역시 동위원소 물질 속에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수의 몰수비를 물어봐. 물론 동위원소 물질은 모두 기체 상태의 아보가드로 법칙을 따라.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단어가 통합된 거겠지. 그래서 이 셋은 내신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내신에 나올 수 있다. 이건 이미 우리가 했고, 이제 이거를 할 거고, 이거는 학교에서 나오면 쉽게 나올 거야. 어렵게 안 나오고. 알았어? 기출된 거 나올 거고, 수특에 나왔던 거 아까 봤지? A몰, B몰. 그런 식으로 출제될 거니까 확인 꼭 하고, 오늘은 이거 할 거다. 알았죠? 자,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지난 시간에 막판에 정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동일하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 질량수가 다르다. 자, 이 말을 똑같은 말이 뭐냐? 원자 번호라는 건 양성자의 숫자잖아. 결국 뭐가 같다? 양성자 숫자가 동일하구나. 양성자 수 동일하다. 그럼 뭐도 동일하냐? 전자의 수도 동일하겠죠. 전자의 수 동일하다.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야. 그래서 화학적 성질도 동일하다. 이런 거야.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건 예를 들어 산소 같으면 조연성 기체 이런 성질이 동일하다고. 남 타는 거 도와주고 수소 기체는 가연성 기체 이런 거. 알았죠? 근데 질량수가 다르면 뭐가 다르냐면 중성자의 숫자가 달라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 질량수이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 그러면 물리적인 성질이 달라요.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야. 물리적 성질이 무엇이냐고? 녹는 점, 끓는 점, 이걸 말해. 실제로 말이다. 우리가 H2라는 게 있거든. 이게 자연계에 제일 많은 거야. 분자량 18짜리. 1짜리가 2개니까. 얘가 100도씨지? 그잖아? 그런데 2짜리 수소가 있어요. 16짜리. 그럼 얘는 분자량이 20이거든. 이걸 중수라고 불러요. 우리가 중수. 원자력 발전소에 우리가 솔직히 말하는 이제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하기 위한 감속제로 많이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얘가 100도시면 얘가 102.5도씨 이 정도 되거든요. 알았습니까? 요런 게 좀 다르다. 그런데 자, 이 동위원소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평균 원자량을 구하고 그들의 존재 비율을 위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여주고요. 이제 문풀에서는 그것들이 화합물이 되었을 때 존재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그때 가서 풀어드리겠습니다만 기본이라는 건 전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딱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동위원소 출제 가능하다라고 하면 3대장이 있어요. 17번 염소 35짜리와 17번 염소 37짜리 되게 많이 출제돼요. 얘들. 알았죠?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속이진 않아요. 분석화학이라고 했잖아. 팩트예요, 팩트. 두 번째, 5번 붕소 10짜리하고 5번 붕소 11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돼요.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 브로민이 있거든요. 35번. 뭐 번호는 중요치 않아요. 79짜리가 있고요. 81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존재해요. 자, 네 번째. 이건 정말 가끔 나오는 겁니다. 구리가 있는데 63짜리하고 이렇게요. 시험에 나오면 이 중에 하나 나와요. 항상. 알았니? 근데 이거를 물질로 시험에 내잖아요. 그러면 거의 얘만 나와요. 물질은. 아니면 뭐 얘랑 플로이랑 겹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모국어에서 나오고. 그럼 우리는 1번부터 4번까지 평균 원자량 한번 구해볼 거예요. 평균 원자량. 구해봅시다. 자기네 학교에서 만약에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잖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평균이라는 건요, 왜 써야 되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반응을 구해요. 이게 화학 반응식이거든. 그런데 이 CL이라는 물질이 저기에서 35짜리와 35짜리가 만난 건지, 35, 37이 만난 건지, 37, 37이 만난 건지, 이건 자연계에 엄청난 저 무시 못할 양이거든요. 원래 여러분 수소는요, 99.9% 대 99.991, 0.991% 해가지고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자량을 이렇게 생각해서 얘 분자량 2라고 쓰는 것이 거의 맞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게. 자연계에 저렇게 존재하니까. 그러면 이건 줄 알고 썼는데 이거였으면 오차가 생길 거고, 이건 줄 알고 썼는데 이거면 또 오차가 나타날 거고. 그렇다면 이걸 오차를 정확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차를 지금 이렇게 큰 오차 대신에 좀 줄일 오차를 생각하면 평균값을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정확한 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차를 더 줄여보고자 평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원자량을 도입해서 CL2 값을 정해서 쓰자. 자, 봅시다. 예를 들어볼게요. 17번 염소가 저희 본 바와 같이 70%인데 75%, 37짜리가 25%래요. 그럼 저렇게 35, 37을 쓰지 말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평균을 구하자. 그럼 평균 원자는 어떻게 구하냐? 이게 주관식에 쓰는 정확한 답입니다. 37짜리가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쓰고 얘들은 이걸 쓴다는 거죠. 71, 35.5 두 개 합쳐서. 그러면 나머지 썼을 때의 오차보다는 얘가 좀 준다는 얘기예요. 오차일 확률이. 정확한 값은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7번 염소를 원자량을 계산할 때 35.5라고 쓰는 이유가 저거다 이거죠. 근데 자, 이것이 이제 주관식에 쓰는 답이고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쓸래요. 3대 1이잖아요. 비율이. 그쵸? 그럼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전체 4 중에 3을 차지하고 전체 4 중에 1을 차지했는데 이거다라고 해도 자, 답이 달라요? 같죠? 근데 이거를 5년 전에 오답 처리한 학교가 있었어요. 저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냥. 자, 서술형은 저렇게 쓰고요.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 문제풀이를 할 때는 내분점을 이용해서 푸세요. 무슨 얘기냐? 쟤를 씁니다. 35가 있고요. 37이 있어요. 3대 1이잖아요. 얘를 4등분하는 거죠, 이렇게. 4등분. 그죠? 근데 누가 많아요? 35가 많잖아요. 그러면 4분을 잡아라. 요게 답이다 이거예요. 요 가운데가 36 아닙니까? 그죠? 답 얼마요? 35.5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얘도 잡을 수 있겠죠? 생각 잘 해봐요. 얘들 차이가 몇 차이 나요? 1 차이 나잖아. 몇 칸으로 나눌래? 5칸 나눠야죠. 누구에 가까운 값으로? 그죠? 그럼 한 칸당 0.1 거 아니야? 그럼 정확한 평균 원자는 10.8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암산으로.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얘는 암산돼요? 되죠. 2 차이 나는데 1대 1이잖아요. 80이죠. 평균. 그렇죠. 이해 갔습니까? 얘는 어때요? 2 차이가 나는데
7대 3으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 10칸. 2짜리를 10칸을 때리면 한 칸당 0.2죠. 맞잖아요. 그런데 7을 누구 가까운 곳으로 잡는다? 63에 가까운 값. 그러면 63으로부터 3칸 가 있는 거. 63.62 평균 원자량이에요. 이해 갔어요? 내분점으로 푸는 게 문제풀이 할 때는 쉽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물질로 들어서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만들 거예요. Cl2. 자, Cl2가 될 수 있는 확률을 적어 볼게요. 35짜리 Cl과 35짜리 Cl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분자량이 얼마가 될까요? 얘는 Cl2 분자량이 70이 뜰 거예요. 이렇게 70. 맞죠? 그 다음에 35짜리 CL과 37짜리 CL이 만날 수 있어. 근데 경우의 수는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도 경우의 수가 되죠. 얘들 모두 72가 될 거예요. 다음 37짜리 CL과 37짜리 CL이 만날 거야. 74. 자, 얘들을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존재 확률. (3대 1이니까) 4분의 3 확률이죠. 그럼 얘는 얼마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16분의 9.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3이고요. 얘가 4분의 1입니다. 곱하면 얘는 16분의 3이 되고요.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3이니까 둘을 더해야 된다는 거죠. 경우 있으니까. 오케이? 요렇게. 마지막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요렇게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봅시다. 이게 정석입니다. 이런 확률을 찾아내는 게. 근데요, 여러분. 얘들이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9대 6대 1이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이겁니다. 만약에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 확률을 A, 이 확률을 B로 놔봐요. 확률을. 그러면 저 3은, 4분의 3은 뭐라고 써야 돼요? A 플러스 B분의 A. 맞죠? A 플러스 B분의 A. 얘도 A 플러스 B분의 A. 그로 분모가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똑같아요. 맞죠? 그러면 이래도 되잖아요. A제곱. 얘는요? B제곱. 그럼 얘는요? 2AB요. 그래서 3대 1을 3의 제곱 9, B의 제곱 1, 2AB 6, 9대 6대 1. 뜨죠? 이걸로 푸셔야 돼요, 문제. 자, 얘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문제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가로축에 이렇게 써줘요. x2. 그래 놓고 여기에 70, 72, 74 이렇게 불러주고 세로축을 존재 B라고 쓸 겁니다. 이렇게 존재 B. 그리고선 상대값이라고 써줘요. 상대값.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값에 9, 6, 1 이렇게 주고 물어봐요. 뭘 묻느냐? 이 X의 동위원소는 몇 종류야? 라고 물어요. 먼저. 알겠어요? 몇 종류야? 두 번째요. 원자량은 X 원자량. 무엇이 존재해? 알겠어?
그리고 세 번째, 그 동위원소의 존재 B는 몇 대 몇이야? 그 다음 네 번째, 그래서 평균이 얼마야? 눈치를 챘겠지만 이건 예를 낸 거예요. 여기다가. 알았어? 근데 이걸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얘들아. 봐봐. 우리가 여기다 쓴 거 동위원소 다 몇 종류냐? 두 종류지. 세 종류는 딱 한 번 나왔는데 두 종류라는 건 이거야. 이거밖에 없다고. 작다 크다 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면 이 70은 X2니까 누구누구 만난 거야? 이렇게 만난 거 아닐까? 그지? 그럼 74는 이렇게 만난 거 아닐까? 다시 말하자. 동위원소가 두 종류면 X2는 세 종류가 뜰 수밖에 없어. 왜? 작작, 크크, 짝크. 세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통과. 그래서 X는 작이 있고 누가 있다? 크가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동위원소 두 종류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원자량은 그러면 어차피 70을 2로 나누면 35일 거고 74를 2로 나누면 작이 35고 크가 37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나연아? 쓸 수 있지? 그럼 이제 존재비잖아. 이렇게 보면 되지. 35가 확률이 봐요. A고 37이 확률이 B라면 X2는 A 제곱 아니야? X2 이거 B 제곱 아니야? 가운데 건 보지 말라는 거야. 이 A, B는 볼 필요 없다고. 작은 거, 큰 거만 보란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A 제곱이 9니까 얘는 몇이고 B 제곱이 1이니까 이렇게 찾는 거야. 3대 1. 이해 갔어요? 그럼 그 다음은 당연한 거지. 35, 37이 2잖아. 3대 1. 4칸. 한 칸당 0.5. 30. 이렇게.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하나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까요? Y2가 있어요. 자, 하나가 156짜리가 있고요. 160이 있고요. 164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아, 소리예요. 8, 2, 요렇게. 그래 놓고 이렇게 떴어요. 존재 B를 보니까 얘가 4분의 1이고요. 얘가 2분의 1이에요. 자, Y 동위원소 몇 종류 있겠어요? 두 종류죠. 적어도 작하고 크로 두 종류 있겠죠. 작 얼마예요? 여러분 대봐요. 얼마? Y2가 158이야. 작은 얼마? 79. 이거 잘했어요. 79. 그럼 큰은?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확률은 여러분, 이거 보지 말라겠잖아.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잖아요. 그럼 얘를 A로 놓고 얘를 B로 놨을 때 A제곱도 1이고 B제곱도 1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A제곱이 4분의 1이면 A는 2분의 1이겠죠? 그럼 2분의 1 대 2분의 1 몇 대 몇이에요? 이렇게요. 그럼 평균 얼마예요? 얘와 얘의 평균 80이겠죠? 저거잖아요. 4번. 아, 참, 3번. 저거 낸 거예요. 알겠어요? 1번 아니면 3번이 자주 등장해요. 이렇게. 이원자 분자는 쟤들밖에 없으니까.
알았니? 다시 한번 보자. 이원자 분자가 떴을 때 그래프가 3개가 뜨면 이건 무조건 자크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그래프는 보지 말고 제일 작은 분자량, 큰 분자량만 찾아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게 71쪽 맨 아래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페이지 74쪽으로 넘어와 봐요. 거기 74쪽에 뭐가 있냐면 자료 4번을 한번 보겠습니까? 자료 4번. 염소기체가 보일 거예요. 물론 작하고 크가 존재하겠죠. 한쪽에는 자 봅니다. 가하고 나의 동일한 용기가 이렇게 있다고 써 있어요. 보니까 혼합기체고 나는 순물질이 들어있대요. 근데 여러분 각각 기체가 1몰이랍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1몰은 맞는데 얘도 1몰 있고요. 얘도 1몰 있거든. 근데 여기는 크가 만나서 Cl2가 된 거예요. 크. 근데 얘는 작이 만나서 크가 만나서 그러니까 이건 혼합기체죠. 자,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힌트가 있어요. 35짜리 Cl의 원자수가요. 가 대 나가 얼마인지 보세요. 가하고 나가 가가 더 많대요. 얼만큼? 2분의 3배만큼. 이렇게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잘 보십시다. 나는요, 어차피 앞에 1이 붙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35짜리 Cl 원자가 몇 몰 있고 1몰 있고 이렇게 37짜리 Cl 원자가 얼마 있고 역시 1몰 있고 이 뜻이에요. 알았니? 그러면 35짜리 Cl이 가에는 2분의 3몰 있겠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가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X라고 써볼게요. 결국 Cl 원자가 몇 X예요? 35짜리 Cl 원자가 몇 X예요? 2X몰이에요. 그게 2분의 3몰이라고요. X 몇 몰? 4분의 3몰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X는 4분의 3몰이 있어야 됩니다, 얘가. 그런데 얘하고 합쳐서 1몰이 돼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4분의 1몰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풀린 거죠. 그저 되나? 이해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1번 가에서는 4분의 3몰, 4분의 1몰 있다가 정답이에요. 2번 가와 나에서 기체의 질량비를 구한다? 여러분들이 얘 분자량 알면 되잖아요. 얘 분자량은 72잖아요. 얘 분자량은 74고요. 얘는 70입니다. 그럼 질량 구할 수 있죠. 가는 자 35짜리 Cl2는요 원래 분자량이 70이니까 1몰이 70g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4분의 3몰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4분의 3 곱하기 70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냥 이만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7짜리 Cl은 74짜리인데 이거 1몰이 74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4분의 1몰은 이렇게 되겠죠. 4분의 74g이 되겠고 이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얘들 둘을 합쳐야 될 거 아니야. 질량이 가의 질량이니까. 그래서 4분의 210 더하기 74 얼마입니까? 284g 이렇게. 그거 얼마요? 71g 이렇게. 얘는 1몰이니까 그냥 72g. 71대 72가 정답이 됩니다.
자, 1번. 이번 1번 잘 보세요, 여러분. 용기 속에 양성자의 숫자를 물어봤죠? 양성자는 동위원소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어차피 가나 나나 다 얘가 있는 거예요. 질량이 다르지. 17번 CL 있는 거라 17번. 그러면 결국 가에는 35든 37이든 양성자의 숫자는 CL2니까 요게 얼마입니까? 34잖아. 여기 34몰 있어요. 여기도 34몰 있어요. 똑같아요. 1대1입니다. 그래서 X예요. 동일하다가 답이에요. 2번 가에서 누가 37이 분모, 35가 분자니까 1분의 3 나오겠죠. 4분의 1 대 4분의 3이니까. 맞는 표현. 37짜리 CL 원자수는 가는 몇 개 있다? 여러분 이거 곱해봐. 37짜리 CL 2분의 1몰. 여기는 그냥 1몰. 나가 2배 커요. 가가 2분의 1배다가 정답이라고. 틀렸습니다. 중성자의 몰수죠, 여러분. 여러분, 양성자는 같을지언정 중성자는 같지 않아요. 여러분, 중성자 한번 구해보자. 가에 있는 중성자를 구해볼게. 4분의 3몰 있습니다. 17번 염소 35짜리가 요렇게. 그럼 이건 17번 염소 35짜리가 2개 있는, 그죠? 그럼 여기에는 18, 18씩 있거든? 그럼 합치면 36이죠? 맞죠? 그럼 36 곱하기 총 36이니까 4분의 3을 해봅시다. 27이 떠요. 이렇게. 다음 4분의 1 곱하기 17번 염소 37. 17번 염소 37. 그래서 여기는 20, 20이죠? 합하면 40이잖아요? 그럼 결국 4분의 1 곱하기 40. 그래서 얼마? 10이 떠요. 그래서 가는 37에 뭐가 있다? 중성자가 있다. 알겠죠? 가는 총 37의 중성자가 존재한다. 나는 여기에 얼마? 18. 여기에 20. 38이네. 그래서 중성자의 비는 가나가 37대 38이다. 이렇게 푼다는 거죠. 같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알겠죠? 자, 이제 페이지, 이 숙제 잘 하시고 80쪽으로 넘어가세요, 여러분. 자, 여기부터 이제 분석화학의 진수인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걸 배웠단 말이야. 원자 모형이 여러분 처음에 요렇게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주장한 과학자가 돌턴이에요. 돌턴. 근데 이 사이에 골트슈타인이 양전하를 띤 입자를 알게 되죠. 그러다가 톰슨이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려고 음극선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애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전자였던 거죠. 자, 톰슨은 음전하를 띠며 직진성이 있고 질량을 갖고 있는 원자보다 작은 입자인 전자가 존재한다는 걸 밝혔고, 아울러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환을 띤 입자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방사선의 발견으로 러더포드가 그 양전할 띤 입자가 가운데 뭉쳐 있을 것이다. 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주위를 누가 돈다? 이렇게 전자들이 빙글빙글 핵 주위를 돌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 러더포드 입장이에요. 물론 러더포드도 저 전자가 어떤 규칙성을 갖고 도는지를 몰랐고요. 그러다가 보어가 나타나요. 보어는 말입니다. 딱 하나인 누구? 수소를 가지고,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수소를 가지고 그 전자 하나밖에 없는 수소가 전자가 도는 궤도가 따로 있다라는 이론을 밝혀요. 이게 보어 전자 껍질 모형이야. 이거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봤던 거 알죠? 잘 들어보세요. 이 원이
뭐를 뜻하냐면 주기율표에서 주기를 뜻해요. 여러분 저 원이 몇 개예요 지금? 2개죠? 그럼 저건 2주기 원소인 거예요. 알겠어요? 원이 3개면 3주기 원소고요. 그 다음 원이 작은 원부터 큰 원까지 점점 커지죠. 원이 커지면 에너지가 높은 거야. 누구의 에너지일까? 모르면 화학은 뭐의 학문이야? 전자의 학문이라고. 무조건 전자 얘기라고 지금 얘기가. 알았냐? 여기서부터 러더퍼드부터 톰슨부터 계속 전자의 위치, 전자의 존재를 계속 밝힌 거야.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있는 곳으로서 부동이야,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고. 누구만 움직여? 전자만 움직이고, 이 전자가 특별한 에너지를 갖고 원이 커지는 쪽으로 가면서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걸 밝힌 사람이 보야, 보. 그 이론이 뭐 때문에 나왔냐면, 여러분 스펙트럼 알지? 스펙트럼. 스펙트럼이 별빛을 분석하고 어떤 백색 외선을 분석하는데 그 속에 선 스펙트럼이 나오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그 속에 있는 원자들을 분석할 수 있다. 배웠잖아? 그러면 모든 원자가 선 스펙트럼이 같았냐? 달랐잖아. 그 선은 누가 내보낸 거냐고, 정보. 누구라고? 모르겠으면 전자라니까. 알았니?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 보호의 전자껍질 모형이 어떻게 있는지 자세히 배우지도 않겠지만 내신에서는 낼 수 있으니까 자, 지켜보긴 하되 문제는 너무 깊게는 보지 말라는 거지. 너무 깊게는. 알았니? 거기 봐봐. 보호 원자 모형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 이 단원이 원자 모형이거든. 그런데 그들의 뭐를 보는 거야? 전자 배치를 보는 거야. 전자 배치. 전자 배치. 이제부터 온통 과학자들의 관심은 전자에 있어. 전자. 자, 지금 보호 전자 껍질이 만들어진 과학사를 보여줄 거야. 여러분, 골트슈타인의 실험 알아? 양극선이라고. 이 사람이 양전하를 띤 입자를 발견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크룩스관에다가 금속판을 넣고 여기다 뭘 집어넣어? 약간의 수소기체를 넣는다? 그러면 당연지사 저기서 뭐가 발생해서? 음극선이 발생해서 결국 수소를 해리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부실 거라고. 그래, 그 사람 말대로 수소가 막 파괴되면서 이 빛을 발견했는데 우린 이것만 봤잖아. 이게 양극선이거든. 그래서 음극적으로 음극으로 이동하는 양전하를 띤 입자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럼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실험을 한번 해보겠지? 할 일이 없으니까, 그지? 이거 해보겠지? 근데 그 중에 일부 사람 중에 자, 이 실험을 하는데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막 실험을 하는데 거기서 빛이 번쩍번쩍 나오는 거지. 지금이야 알지, 니들. 이 빛 누구 때문에 나온 거야? 수소가 갖고 있는 누구 때문에? 전자 때문에 나온 거야. 그 당시엔 몰랐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가장 원시적이면서 처음 시도한 분광기를 갖다 대는데 그게 얘야. 이게 누구냐, 이름이? 삼각형 유리. 뉴턴이 사용한 분광기잖아. 뭐라고? 프리즘이라고.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빛을 원래 빛은 있잖아, 얘들아. 두꺼운 쪽으로 굴절을 해. 응? 굴절하면 두꺼운 쪽으로 굴절하거든? 봤다 이거 이렇게.
그 당시에는 분광학이 발달을 못해서 가시광선만 봤거든. 근데 그때도 이제 이건 골드슈타인이 실험을 한 걸 나중에 또 사람들이 실험을 했겠지. 그때 당시에는 전자도 알았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도 알았기 때문에 수소가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실험을 한 거야. 근데 여기에 색깔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 이게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이잖아. 그지? 이건 무슨 색깔이야? 초록색이지. 그지? 이건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이지. 요거 무슨 색깔이야? 보라색이잖아. 실제로 이렇게 네 개가 보였어. 자, 봐봐. 빨간색, 초록색, 푸른색, 보라색. RGBV가 떴다고. 자, 이걸 보고 있잖아. 니들은 깜짝 놀라야 돼. 그러나 그때 물리학자들도 이런 건 예상을 했었거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어. 걔는 심지어 원자로부터 도망갈 수 있고, 그로 인해 전하를 띈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았는데, 그러면 경우의 수가 봐라. 전자가 도망갈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 에너지를 돈이라고 생각해봐. 너네가 집이 핵이야. 집을 벗어나. 그럼 뭐 한 거야? 물론 잠깐 학교 가려고 벗어난 거 있지만, 여튼 집 밖을 나가면 돈을 가지고 나가니, 놓고 나가니? 가지고 나가죠. 초딩한테 뺏길까봐 놓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가출을 한다고 생각해봐. 돈을 갖고 나가죠. 돈 다 쓰면. 들어오죠. 에너지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자가 도망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다시 전자가 붙들려 들어오려면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생각을 했어, 과학자들이. 그런데 이 선은 뭐냐? 이거 전자가 만들어낸 선이야. 알았니? 일단 이 스펙트럼을 볼 줄을 알아야 되고, 알았어? 이게 이제 통합과학에서 다 보고 왔어야 되는데, 니들. 참고로 얘들아, 붉은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쎄 약해. 이걸 알아야 돼. 일단 얘들아, 빨전호초 파남보가 가시광선인 건 알지? 빨간색이 한자로 무슨 색이냐? 적색이지. 홍색 좋아. 근데 적색이라고 많이 하지. 보라색은 너네 제비꽃 알아? 제비꽃? 알아? 경사 알아? 제비꽃? 봤어? 그냥 책 교과서 많이 나오잖아. 걔 무슨 빛이래? 무슨 빛 제주꽃 이러잖아. 그래 자줏빛 다 알잖아 니들. 보라색이 자색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자, 자색이 있고 적색이 있으면 적외선은 무슨 색깔 옆에 있는 선일까? 적색 옆에 있는 선이야. 빨간색. 그럼 자외선은 자색 옆에 있는 선이라고. 근데 니네는 어떤 선 맞으면 얼굴 타는 건 알고 있잖아. 올리브영 가면 뭐 차단 크림 사? UV. 그게 누구야? 유세윤 뭐 걔들은 이름이 UV 팀 이름이 알았냐? 자외선 차단 크림이잖아. 자외선이 에너지가 센 거야. 다시 말해서 적색으로 오면 에너지가 약해. 그리고 요거 참고로 알고 있어. 파장이 길어. 파장이 길어. 알았니? 에너지가 약하고 파장이 길다고. 그래서 너네 거기 스펙트럼 보면 맨 위에 요렇게 써 있어. 참고로 알고 있어. 이렇게 써주면 얘가 이거야. 얘가 이거고. 이때 얘를 우리는 나노 미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10의 3, 10의 3승분의 1, 1000분의 1을 3번 한 거야. 우리 1m가 몇 밀리미터다? 1000밀리미터다, 얘들아. 응? 원래 10cm가, 1cm가 10mm잖아. 그지? 그래서 1m는 1000분의 1mm고, 10의 6승 마이크로미터야.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가 1 마이크로미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뭐라고? 나노미터야. 알았냐? 근데 니들은 딴 거 없어. 숫자가 누가 크냐고. 이쪽이 크잖아, 숫자가. 파장이 길다고. 이게 파장이라고, 저 숫자가. 알았어요? 그렇게 보면 과학자들이 생각한 건 얘가 에너지 제일 낮은 거야. 그 다음 큰 거고, 그 다음 큰 거고, 그 다음 큰 거고. 그럼 과학자들은 우리가 분광학이 발달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선이 있을 거라고 상상은 했어. 더 있을 거야, 선은. 근데 우리가 아직 기술력이 없는 거야. 못 보는 거지. 그럼 이건 뭘 뜻하냐?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수소조차도 전자가 머물 수 있는 것이 핵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머물 수 있는 것 중간중간에 다 있다는 뜻이야. 있다는 뜻. 그러니까 전자의 에너지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야. 근데 모든 수소 원자는 가장 안정한 상태가 원이 제일 작은 원, 거기에 있는 상태고,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음극성 같은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튀어 올라간다는 거야. 이런 걸 exciting state이라고 하거든. 그랬다가 다시 원위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방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알았어? 그래서 이걸 고등학교 교사인 발머라는 분께서,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들 되게 똘똘하신 분이야. 그렇다고 지금은 뭐 멍청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또 달리 해석해서 듣지 말고, 이 발머라는 사람이 저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 그러니까 뭐 n제곱분의 1의 값으로 얘가 증명하거든. 그 발머라는 사람 이론을 가지고 리드베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상수를 써서 그 방출되는 에너지가, 알았니? 방출되는 에너지, 이게 전자가 방출한 에너지겠지? 이렇게 된다는 걸 밝혀. 이게 뭐냐? 이렇게 읽어. B가 묵음이야. 람다. 파장이란 뜻이야, 파장. 그러니까 파장이 어떨수록 에너지가 약하다. 길수록. 이해가냐? 그걸 보호가, 알겠어? 확장 해석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작은 값을 가지고 적분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유식한 말로 이렇게 불러. 이 그래프가 있으면 발머하고 리드벨은 이만큼의 가시광선만 영역을 발견한 거야. 이렇게 딱 그래프를. 근데 원래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걸 외삽, 이걸 내삽이라고 하거든.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보호가 자기의 보호 전자 껍질 모형을 발표를 하게 된다. 알았니? 그게 보호 전자 껍질 모형이야. 알았니? 지금의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게, 그 보호 전자 껍질 모형을 할 거야. 결국 무슨 얘기냐? 보호는 중심에 핵이 있고 수소라도,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수소라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는, 에너지 껍질은 모든 원자들이 다 갖고 있고, 또 하나 이 하얗고 노랗고 빨간 이 사이가 모든 원자들이 다르다는 걸 안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있잖아, 이렇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보다 큰 원으로 가려면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반대로 말이다, 반대로. 이렇게 되면 뭐야? 에너지를 뭐 하겠어? 방출하겠지. 근데 모든 원자들은 전자를 갖고 있지. 그 전자들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원자들마다 다른데, 생각해봐. 보호는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고, 저기 수소는 하나밖에 없지. 헬륨은 더 복잡할 거고, 2개니까. 리튬은 더 복잡할 거야. 3개고.
그 선을 다 구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원소들의 전자껍질 모형을 컴퓨터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별빛을 분석하면 컴퓨터 자동으로 땅 띄워. 누구 있고 누구 있고 누구 있고. 그래서 우주 가보지도 않고 수소나 헬륨이 3대 1인 걸 그래서 한 거야. 과학자들이. 알았니? 출발이 이거야. 우리 보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든 원자들이 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단순한 수소조차도 복잡한 선 스펙트럼을 나타낼 수 있다. 그걸로 보호 전자껍질 모형 완성하거든. 알겠어? 다음 시간에 한번 그거 한번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나가는 걸로. 알았어요?